음식을 만들 때 요걸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요 마음을 두 번째로 두고 첫 번째 마음은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일단 건강에도 좋고 맛있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남을 위하면서 가치를 만들었는데 돌아보니 돈이 들어와 있더라. 이 구조. 그럼 독서에서 두 가지 질문 좀 드리면 네. 그럼 이제 책 그렇게 많이 읽으셨으니까 네. 책 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네. 책 읽어도 뭐 인생에 변화가 없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요즘엔 책 보는 게 너무 힘들어. 네네. 유튜브 뭐 네네. 이런 데서 그냥 편하게 했는데 굳이 책 읽어야 돼? 네.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일단 알고 읽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독서 초보면 당연히 졸리는 거구나 1번. 그리고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막 그 인용구를 외워가지고 막 인용을 하고 하는데 나는 왜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가. 당연히 안 남는다 처음에는. 그리고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두른다는 게 저도 이제 제 독자들이 생겨서 이메일이 오고 뭐 DM이 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 고명환 작가님 저는 평생 책을 안 읽어 35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었는데 고명환 작가님 책 읽고 이번 달에 책을 3권이나 읽었습니다. 근데 왜 제 연봉은 2배가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건 발전 단계가 있고 그래서 꾸준함이 중요하고 또 책은 왜 읽어야 되냐면 이게 이제 김 작가님이 책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했는데 책을 왜 읽는가를 일단 알고 읽으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책은 지식을 얻는 거는 저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90%는 생각하기 위해서 읽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내 삶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내 삶의 어떤 돈이라고 하면 돈을 벌어서 정복할 수도 있지만 돈을 벌지 않고도 책을 읽고 생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돈을 안 벌어도 내가 정복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처음에 교통사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많이 벌겠다 주의였어요. 저도 책 열심히 읽으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일단 돈으로부터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많이 벌어야겠다 이 생각으로 저도 달려들었죠. 근데 책을 읽다가 그게 아니구나. 내 그 그릇이 있고 그렇다면 이거 먼저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 순서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짜린가 이거부터 이제 물어서 알기 시작했고 그래서 책을 김작가 TV라든가 이 방송 보시면 뭔가 막 책 읽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무턱대고 읽기 시작해야 하는데 그리고 유명한 책들 중에 처음에 이제 제가 낙타 단계라고 하는데 낙타 단계 때 책을 고를 수 있는 눈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점에 가서 당연히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아니면 어디서 들어본 유명한 책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읽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면 뭐 단테 신곡이라든가 뭐 이런 거 처음에 유명하잖아요. 어디서 들어봤어. 근데 그런 거 도스토옙스키의 책도 그래요. 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어려워. 막상 읽어보면 안 읽어집니다. 제가 27살에 보니까 책을 사놨더라고요. 그 제와벌하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저도 저 방구석에 있습니다. 근데 40살 때 제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매년 읽어보려고 시도했는데 정말 안 읽어졌거든요. 40살에 너무 읽힌 정도가 아니고 한 장 우리가 재밌는 만화책 슬램덩커 이런 거 왜 연재될 때 한 장밖에 안 남았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지는 단계의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사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요. 제가 운동하는 책도 냈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이두근 운동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트레이너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제대로 엮기 드는 법을 배우는데 6주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책도 조금 견디셔야 됩니다. 책을 어떻게 읽고 책을 읽으면 뭐가 좋은지 느껴질 때까지 좀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책을 어떻게 읽는가, 독서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책들도 저는 진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단계 상황을 짚으면서 당연히 지금 나 때는 졸리는 거구나. 당연히 나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당연히 나 때는 다 읽어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남는 거구나. 이걸 알고 조금씩 이제 단계별로 가셔야 됩니다. 특히 독서는. 근데 그러면 되게 느릴 것 같죠? 제가 아는 한 돈 버는 거 아니면 인생에 대한 만족, 행복 이거를 찾아가는 거에 가장 빠른 게 독서예요. 왜냐면 우리가 투자에서 제일 좋은 게 좋아하는 말이 뭡니까? 복리의 마법이죠. 이게 독서가 복리의 마법이 제일 큰 분야입니다.
그래서 책이 읽을 때 처음에는 속도가 엄청 느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주식에서도 아까 처음에 얘기한 ETF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ETF에 대한 책을 첫 번째 책을 읽었어. 그러면 한 일주일 걸린다 칩시다. 근데 ETF에 대한 책을 5권째 읽었어. 그러면 아는 단어들이 막 나오고 내용들이 나오고 우리가 왜 아는 단어들 있는 거는 뛰어넘어가는 게 아니고 후루룩 읽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지에 오른다는 게 독서에 어느 정도 많은 분야의 그 복리의 마법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벌고 싶은 돈의 액수, 하고 싶은 일, 이게 폭발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단계가 결국은 옵니다. 근데 그게 초반이 느려서 그렇지 꾸준히 계속 하시면 아마 나이 어느 정도 먹어서 그때 시작할 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로 아마 저는 이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영상 강의는 왜 제가 반대하냐면 이 책에 정확하게 뭐라고 써있냐면 책은 휘발유고 동영상 강의는 엔진 오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는 정말 그 엔진 오일 우리가 언제 넣는지 알잖아요. 고맘때쯤에 한 번씩 넣어주면 되고 왜냐면 동영상 강의는 아무래도 미디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홀리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계속 빨아들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제 얘기만 듣고 있지 나중에 생각해야지 하지만 이게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브레이트가 서사극 이론이라 그래서 생각하게 만들려고 브레이트의 서사극은 좀 빠져들만 하면 못 빠져들게 만드는 그래서 소외 효과라 그러는데 그렇게 못 빠져들게 만들어요. 왜? 재밌게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재미있게 안 해. 왜? 그 시간에 연극 보면서 생각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재미를 포기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한 게 서사극인 만큼 책을 통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책 읽을 때는 한 번에 하나씩 읽는 게 좋나요? 여러 권을 동시에 읽는 게 좋나요? 저는 여러 권을 동시에 읽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쨌거나 또 돈도 많이 벌고 싶어 하잖아요. 이거는 아이디어적인 측면인데 저는 이 뇌가 뭔가 엉망진창이 됐다가 그 안에서 아이디어가 이렇게 파팍 솟아나오더라고요. 우리 개그맨들은 평생을 아이디어를 해온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어떻게 하면 잘 나오는가가 저희는 몸에 배어 있는데 여러 가지 분야의 책을 동시에 읽어서 예를 들면 소설, 자기계발, 과학서, 경제경영, 철학 이런 거를 한꺼번에 읽어서 뭔가 엉망진창이 된 것 같지만 머리가 복잡하지만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 하지도 마시고 그냥 뇌를 믿으세요. 내 뇌는 이 안에서 알아서 섞이고 있고 제가 그걸 예로 들어주는 게 저는 이제 제가 낚시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저수지에 봄에 낚시를 하러 가보면 이제 늦봄 정도 되면 턴오버 된다 그러거든요. 바닥에 깔려있던 그 부유물층이 빵 떠오릅니다. 그래서 물이 뒤집힌다 그러는데 완전 비도 안 왔는데 가보면 막 흙탕물처럼 물 색깔이 엉망이 돼요. 그게 그렇게 한번 뒤집어져서 흙탕물이 되고 했다가 다시 싹 깔아앉으면 완전 영양소가 풍부한 생명력이 꽉 찬 그 물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머리를 한 번씩 휘저어 줘야 됩니다. 특히 직장 다니시고 제가 말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늘 일정한 루틴 속에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안 읽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 권을 읽는 게 한 권 독서 초보분들은 한 권을 끝까지 읽으려고 하면 이게 지치고 지겹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쪽 독서법이라고 여기에 해놓은 게 우리가 왜 아무리 독서 못하는 사람도 아무리 어려운 책이어도 10쪽은 읽잖아요. 그죠? 10쪽은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착안을 한 건데 모든 책을 그 느낌으로 하루에 처음 10쪽 읽는다고 생각하고 돈키호테 같은 거에는 1700페이지거든요. 그러면 1700페이지가 아니고 그냥 나는 하루에 10쪽만 읽는다. 그럼 어느 날 지나가 보면 돈키호테 한 권이 끝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저는 요즘 두꺼운 책, 벽돌책을 그런 걸로 다 읽었거든요. 그 마음으로 그냥 나에게는 그냥 계속 10쪽씩 읽는 거야. 근데 이러면서 융합됐다가 요즘 특히나 번쩍이는 아이디어들이 엄청 잘 솟아나더라고요. 두 번째 주제는 좀 돈 관련돼서 좀 들어볼까 하는데 네네네. 아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돈 잘 버는 사람들이 꼭 하는 질문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나는 얼마짜린가. 그게 어떤 의미죠? 이게 우리가 이제 돈 그릇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돈을 쫓지 말라 이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워낙 고대부터 내려온 말이잖아요. 돈을 쫓지 말라. 그러니까 돈을 쫓지 말라가 결국은 돈을 악순환으로 버는 게 아니고 선순환으로 벌어라 이거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돈 그릇이 커지는 게 아니고 내가 돈 그릇을 키워 놓으면 돈이 저절로 와서 당깁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되는 경우가 보통 그 복권 맞으신 분들. 그래서 전 세계에 복권 받은 사람 90%가 불행해졌다고 얘기한 게 내가 30억을 담을 그릇이 안 돼 있는데 나는 2억 정도밖에 담을 그릇이 안 돼 있는데 30억이 내 손에 들어왔어. 그러면 이거를 쑤셔 넣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결혼한 사람들 99%가 다 이혼했거든요. 다 이혼하죠. 형제지간에 싸우죠. 이게 돈을 한 번도 내가 운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문천식 씨랑 한 달에 3천만 원 벌었는데도 다 날아가고 없었다는 게 우리가 그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왜 돈그릇이 안 됐는데 돈이 벌어졌나? 그게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가끔 우리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벌어지는 허황된 진짜 그렇게 들어왔던 게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2년 그렇게 반짝하고 결국은 그 돈이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짜리냐라는 거를 알아야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내가 5억짜리구나. 그러면 내가 최대한 벌 수 있는 돈이 5억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돈그릇을 나는 그러면 100억을 벌고 싶은데 그러면 100억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질문을 던지면 당연히 책 읽고 싶어지고 동영상 강의 보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에 관련된 동영상 강의들이 인기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영상 보고 싶어진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돈 그릇을 키우고 싶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동영상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짜리인지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책 한 권을 읽으면 사실 오늘 그거를 측정해주는 AI가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25억 5천만 원짜리였으면 저는 오늘 책 한 권을 읽었으면 내일 아침에 32억 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변하는데 중요한 거는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짜린가. 그러려면 물리적으로 간단하게 이거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 한번 따져보자. 내가 그래. 지금 연봉이 6천 내지 그리고 한 달에 그러면 월급만 단순 세전 세옷 하지 말고 단순 500만 원이다. 그러면 나는 저녁 6시에 퇴근한다. 그러면 그래. 최대한 내가 벌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 퀵 서비스, 대리운전, 배달 아니면 어디 저녁 알바. 네, 직장 외 부업으로. 직장 외 부업으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 한번 또 따져보자. 그러면 이걸로 80만 원 벌 수 있다. 그러면 580만 원. 그리고 나도 그래. 고명환이나 김 작가님처럼 그래. 유튜브. 나도 유튜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나도 제가 요즘 한 달에 한 300달러 정도씩 들어거든요. 유튜브로. 그때 제가 왜 그거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온 이후에 매달 300달러 정도씩 들어옵니다. 그래 50만 원이라고 칩시다. 네. 그거 50만 원. 그다음에 아까 말한 62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계산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나는 한 달에 620만 원이면 6,200만 원에 한 8천만 원짜리구나. 연봉 8천만 원짜리. 근데 내가 지금 40살이니까 내가 70살까지 번다 치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25억짜리구나. 일단은 이렇게 계산해보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벌 수 있는 제가 요즘 또 하는 말 중에 공상하지 말고 상상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김 작가님 이 노래 아세요? 이 노래 들으면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네. 이 노래 몰라요? 압니다. 김 작가님도 근데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네네. 슬픈 예감이 항상 적중하죠. 적중하죠. 네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슬픈 예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경험도 해봤고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의 나는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나다. 내 생각이 지금의 나다. 그러니까 그 슬픈 예감을 우리는 너무나 리얼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공상은 뭐냐면 나는 1조 부자가 되겠어. 이게 공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용해본 돈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500만 원, 1000만 원, 그래. 이렇게 해갖고 1, 2억 이렇게 운용해봤다면 저는 그 사람은 그래. 난 10억 부자가 되겠어. 이거는 상상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근데 꿈을 크게 가져라. 유튜브에서도 나는 얼마 동안에 이런 공부를 통해서 6개월 만에 500억 자산을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500억 아니 막말로 1000만 원도 제대로 운용이 안 해본 사람이 나도 500억 건물주가 되겠어. 그러면 500억 건물주의 삶을
그러니까 사실 김 작가님, 많은 유튜버 초보들이, 그래, 나도 김 작가 TV 같은 그런 유튜버 되겠어. 공상이에요. 왜냐면 김 작가님이 지금 170만인 사람의 삶을 저도 상상 못하고 리얼하게 상상을 못하거든요, 절대. 그렇잖아요. 구독자 50명 있는 사람이 김 작가님이 어떤 고뇌를 하고 어떻게 편집하고 이것 때문에 어떤 거를 기획을 하고 이런 거를 진짜 상상조차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7, 80%는 리얼하게 상상을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이고 긍정확언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확언을 하더라도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긍정확언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공상을 외치면서 저는 왜 김승호 회장은 하루에 100번씩 외쳐서 다 이루어졌다는데 나는 하루에 1000번 외쳤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공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리얼하게 상상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내가 얼마짜리냐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내가 그 그릇을 알아야, 그래서 내가 그 세계를 조금은 알 수 있는, 거기부터 단계별로 해나가야지. 아니, 지금 제가 이제 3천만 원, 저는 월 3천만 원 벌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오케이. 월 5천 원 벌어볼 수 있겠다. 월 5천만 원 버는 사람의 삶? 상상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구조를 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월 3천 벌어놓고 월 30억 벌겠다. 이거는 공상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짜린가를 자꾸 계산하려고 노력해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벌 수 있는 돈도 나오고, 또 얼마짜린가 계산하다 보면, 아, 굳이 내가 돈을 왜 벌려고 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 내가 죽을 때까지 얼마가 필요한가, 이것도 계산하게 돼요. 김 작가님도,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나중에 애도 낳을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고 보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하면 돼. 지금, 오케이. 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혼 안 하셨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5월이 강아지. 그러니까 그러면 5월이 있고, 난 김 작가 TV 계속 운영하고, 또 내가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꿈꾸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보통 99살까지 산다고 계산을 해서 일단, 그러면 얼마 정도 필요하겠구나. 이랬을 때에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계산이 나올 수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이 개념에 꽂혀갖고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은 돈을 안 벌어도 되겠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너무 아둥바둥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안 해도 되겠구나. 왜냐면, 아까도 김 작가님이 월 3천만 원 문천식 씨는 벌어서 뭐 했어요? 이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담배는 안 피는데, 제가 이제 낚시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회도 잘 뜨거든요. 회하면 또. 아니, 회를 떴는데, 술을 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거 내 인생에, 이거를 안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도 뭐, 돈이 없습니까? 저도 이제 뭐, 비싼 술 많이 먹어봤죠. 그런 거는 어쩌다 먹을 때 맛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내가 봐도 99살 때까지 주종이 소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소맥 먹고, 섬에서 낚시하고, 글 쓰고, 여기서 크게 안 벗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이게 금방 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있는 돈으로 아껴 써도 99살까지는, 그리고 저는 책 쓰고 계속 할 거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자산도 있으시고, 소비가 많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돈을 벌 거니까. 네.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돈이 더 잘 벌어지는, 그런 어떤 서두르지 않고, 뭔가 무리수를 두지 않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영끌에서 비투한다든가 이런 일 절대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내 그릇을 모르고 무조건 많이, 무조건 큰 거,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금방 얘기한 그런 무리수를 쓰게 되고, 갑자기 그리고 남들 따라서 지금 뭐 경매하시는 분들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잖아요. 예를 들면 뭐 레버리지를 통해서 빌라를 여러 채 사가지고 뭐 거기서 레버리지로 이자 내고 나는 선순환을 뭐 125만 원 얻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번에 금리 올라가지고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왔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분들은, 나는 지금도 잘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저는 반드시 내가 얼마짜리인지 알았고 그 크기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내 크기에 맞게 해서 나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고 진짜 행복한 부자인 거지, 돈 버는 것조차도 남들이 이게 좋다고 해서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 그릇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많이, 이렇게 하면 많이도 안 벌어질 뿐더러
저희 요식업도 그렇거든요. 매출을 회전율 자체를 계산을 못 해요. 왜냐면 우리 가게는 맥시멈 돌면 얼마를 벌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약간 장사하신 분들이 가장 기본이지, 어떻게 보면. 그게 네. 좀 이제 그런 걸 많이 안 해보신 분도 네. 그냥 감각 있는 분들은 딱 매장에 들어가면 테이블 몇 개 있고 그렇죠. 이 테이블은 회전 몇 바퀴 돌 수 네. 있고 이 가격은 얼마고 맞아요. 앉을 수 있는 좌석은 몇 개고 그럼 여기 한 달에 최대 매출은 얼마 맞아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는 요식업을 오래 하니까 아니 최대로 많이 벌 수 있는 매출이 만약에 월 1억이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난 진짜 열심히 해서 월 10억 찍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매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2호점, 3호점 내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린 예전에 뭐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에 도전하라. 뭐 이러면서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절대 그렇게 불가능에 도전하라. 그러니까 무턱대고 도전을 하잖아요.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아침 긍정하거나 지금 이것도 이어지는 게 그 내가 뭔가를 꿈꾸고자 할 때는 공상은 어쨌든 내 현실 바탕이 그게 아닌 그냥 정말 그냥 내가 바라보는 거고 상상은 내 현실 바탕에서 확장이 가능한 버전. 그래서 이거를 왜 좋은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게 될 수 있도록 내 단계보다 조금 높은 단계부터 내가 눈에 환하게 보이는 그 단계를 상상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돈의 선순환 구조는 어떻게 만드나요? 남을 위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기다리면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게 정확한 돈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돈을 벌려고 쫓아가는 순간 내 하루하루가 힘들고 괴롭고 번아웃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냥 나는 가치를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능력 중에 사람들을 위해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게 이 세상을 위해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꼭 가치를 만들어야 되나요? 그냥 많은 분들은 그냥 내가 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돈을 버는 것 정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볼 때 하루하루가 힘들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만, 내 삶만, 내 가족만 행복한 요거를 하다 보니까 작아지고 또 거기에서 뭔가가 무리수를 두게 되고 실패했을 때 번아웃이 오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내 것만을 잡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마인드를 어려운데요. 이거를 조금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갑자기 확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고 싶죠. 돈 벌고 싶은 마음을 두 번째로 두고 저는 이제 요식업을 하니까 요식업을 예로 들어보면 음식을 만들 때 요걸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요 마음을 두 번째로 두고 첫 번째 마음은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일단 건강에도 좋고 맛있고 우리 가게 왔을 때 기분 좋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걸 목표로. 그러니까 제가 그 최근에 1,000원을 경영하라 다이소의 그 박정보 회장님이 그 1,000원을 경영하라 해도 나는 1억 불 수출탑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1억 불 수출탑 내가 아까 말한 500억 건물주 50억 매출 이것만 보고 달려가면 우리가 지칩니다. 그리고 박정부 회장이 정확하게 뭐라고 썼느냐면 우리의 업은 고객에게 구매를 대행해주는 그런 대행 서비스고 우리의 업은 고객 만족이 우선이고 그리고 고객 만족을 시켰더니 내 이익은 저절로 따라오더라 라고 정확하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돈을 선순환 구조로 벌어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계속 나이 먹고도 젊음을 유지하고 내 열정을 유지하고 내가 뭔가 살아있음을 유지하면서도 돈을 잘 벌 수 있으려면 남을 위하면서 어떤 가치를 만들었는데 돌아보니 돈이 들어와 있더라. 이 구조. 그러니까 저는 수많은 유튜브들 중에서도 물론 김 작가님이 더 전문가시니까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100만이 넘어가는 유튜버라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아마 그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치를 나눠줬기 때문에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추종을 하는 거지. 아, 그렇죠. 오로지 내 그 조회수와 그 광고 이런 것들로 내 이익만을 위해서 이걸 촬영하고 했다면 이미 지쳤고 또 그 사람들 유행 쫓아가고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없고 쫓아가는 영상을 찍게 되고 편집도 쫓아가는 편집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내가 돈 벌려고 작정하면. 김 작가님도 솔직히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습니까? 진짜 뭔가 이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죠? 그분의 노하우 또는
그분이 알고 있는 돈 버는 법, 아니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김 작가님을 통해서 편하게 얘기를 끄집어내서 김 작가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다 전달해 주기에는 나도 내가 가진 지식이 부족하니. 한계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나는 누구인가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나는 김 작가님이 그러셨다고 생각해요. 책을 많이 읽고 하셨으니까. 하여튼 나는 좀 편하게 사람들의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재능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를 불러다가 대화를 통해서 해줘야겠다. 이게 아마 본인이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 천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로 그 가치가 있다는 거는 그게 어딘가에 만들어졌을 때 어딘가에는 돈이 생긴다는 게 그게 가치입니다. 가치 없는 일은 어딘가에서 돈이 안 생겨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와닿는 게 네. 저도 다른 채널에 아주 가끔 나갈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이제 게스트로. 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을 그래도 못하는 편은 아니라서 네네네. 댓글에서 이제 김 작가 그렇게 말 잘하고 뭐 말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참았냐 이런 댓글을 남길 때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과거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저도 이제 작가를 하면 보통 강사 활동 같이 하잖아요. 네네네. 강사를 하는데 제가 콘텐츠가 뭐 나쁘지 않았고 네네네. 말도 적당히 하는데 네네. 강사는 네. 이 흡입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제가 그런 쪽이 재능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강사와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어떤 행사에 뭐 패널로 아니 네네. MC로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럴 때는 훨씬 더 사람들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느꼈는 게 나는 나중에 한다면 유튜브를 한다면 내가 혼자 하는 거는 약할 수 있겠다. 네. 내가 MC든 누군가 네. 함께 대화를 하는 게 네. 훨씬 더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요. 맞아요. 저도 진짜 여기 나와서 작가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작가 TV 되게 초창기 때부터 구독자였는데 우리는 이제 개그맨이고 하니까 진행하고 뭐 이런 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은 본인의 장점을 아는구나. 왜냐면 예를 들면 뭐 사투리 억양이라든가 뭐 이런 거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되게 나온 게스트들을 편안하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질문도 그렇고 그래서 나온 사람도 보는 사람도 편안하고 나온 사람도 제가 지금 나와 보니까 얘기할 때 편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김 작가님이 재능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본인이 저는 책을 읽었기 때문에 저는 알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